LA 산불이 휩쓸고 간지 2개월이 지난 현재 한국의 이것 때문에 미국의 각종 전문가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얼 라미레즈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서에서 25년간 화재 진압을 해온 히스패닉계 베테랑 소방관이죠. 제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소방관이라는 직업, 또 하나는 미국산 소방 장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소방서에 출입하며 자란 저에게 미국산 소방 장비는 마치 신앙과도 같았죠. 그 투박한 무게감, 손에 쥐었을 때의 단단함, 그리고 메이드 인 USA 각인은 저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동료들 사이에서 미국 장비 광신도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열성적이었어요. 새로 들어온 신입 소방관이 한국이나 유럽산 장비를 살짝이라도 언급하면 저는 즉시 그들을 끌어내 진짜 소방관의 장비 선택법에 대해 긴 강의를 시작했죠. 때로는 그런 제 태도가 동료들, 특히 젊은 소방관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고집은 25년간의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2년 전 새로 온 소방관 루이스가 한국산 소방 마스크에 대한 연구 논문을 공유했을 때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논문을 집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루이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주변이 조용해졌고 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경고를 줬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이스의 미숙함에 화가 났죠. 소방서에서 이 몸으로 25년간 화재를 진압해왔어. 그리고 그 곁엔 항상 미국산 장비가 있었지라는 제 신조는 어쩌면 제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건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화재 신고로 시작됐지만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불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죠. 소방서 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지휘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번 화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저는 언제나처럼 자신만만했죠. 제 미국산 장비와 함께라면 어떤 불길도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LA 전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표준 소방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휘관은 국제 원조 조직에서 보내온 다양한 장비들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한국산 장비로 우리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반 의견으로 분열되었고 오랜 동료들까지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휘관은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토론을 중단시켰고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저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동쪽 구역을 담당하게 된 저는 제 미국산 표준 방화복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마치 전투를 앞둔 전사가 검을 매만지듯 저는 제 장비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낮인데도 어두웠고 공기 중에는 잿가루가 날렸지만 저는 내심 이번 기회에 미국산 장비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죠. 첫날은 그런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먼저 팀원 중 한 명인 마이클의 미국산 산소 마스크가 고장났습니다. 필터가 잿가루로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마이클은 극심한 호흡곤란을 겪으며 현장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저는 그를 격려하며 장비의 결함이 아닌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위로했지만 내심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날 저녁 임시 대기소에서 저는 팀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몇몇 젊은 대원들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 다른 장비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저는 그들의 의견을 위기 상황에서의 나약함이라고 일축했고 그 말에 상처받은 신임 소방관 제시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저는 제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재앙이 닥쳤습니다. 제 소중한 미국산 방화복이 극심한 열기에 견디지 못하고 내부 소재가 변형되기 시작했어요. 마스크도 점점 호흡이 어려워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불길이 가까이 다가오는 위험한 상황에서 저는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제 신뢰하던 장비가 저를 배신한 순간이었죠.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현장에서 물러나야 했던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제 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바로 제가 과거에 업신여겼던 루이스였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그는 한국 원조팀에서 빌린 소방 장비를 착용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화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현장 지휘본부에서 무력감에 시달리며 상황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국제구조대에서 파견된 한국 소방대원들이 불길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장비는 잿가루와 고열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비를 빌려 쓴 우리 팀원들 역시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제가 모욕을 준 제시카가 한국산 방화복을 입고 용감하게 구조활동을 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녀는 제가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불길 속으로 들어가 노부부를 구출해냈고 대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제 자존심이자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임시 대피소에서 저는 깊은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25년간의 신념을 버리기 싫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백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동료 마누엘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의 동정이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인생의 방향성을 잃은 듯한 혼란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굴욕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 고집을 꺾고 한국산 장비를 빌리는 것이었죠. 그것도 바로 제가 업신여겼던 루이스에게 말이에요. 소방서 장비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고 동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루이스는 예상과 달리 승리감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장비를 건네주었어요. 그의 성숙한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산 장비를 처음 착용했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호흡이 편했으며 시야도 선명했죠. 마치 장비가 제 몸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화재 현장에 다시 투입된 저는 한국산 장비의 성능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불길이 치솟는 곳, 연기가 자욱한 지역, 고온의 화재 현장. 그 어디서도 장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너져가는 건물에서 어린아이를 구출했을 때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제 미국산 장비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구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대피소로 돌아온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25년간의 고집과 편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더 나은 장비 선택으로 얼마나 더 효율적인 구조가 가능했을지를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저는 조용히 루이스와 제시카에게 다가가 사과했고 그들은 예상보다 따뜻하게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팀은 오랜만에 진정한 단합을 경험했어요. 산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제 미국산 장비를 수리하러 보냈을 때 정비사로부터 들은 말은 최후의 일격이었어요. 마스크 필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고 방화복의 내열층도 손상돼 사실상 새로 구매하는 게 낫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속박하고 있던 무언가가 풀린 것 같았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과거의 신념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명백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장비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죠. 하룻밤 내내 고민한 끝에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미국산이냐 한국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장비가 내 목숨과 시민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결정을 팀에 공유하기로 한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평생 미국산 최고를 외치던 제가 한국산 장비를 선택했다는 소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많은 동료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번 산불 사태에서 기존 장비들의 한계를 목격했기 때문이죠. 특히 지휘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할 뿐 아니라 소방서 전체의 장비 정책 재검토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날 저녁 팀원들과 나눈 솔직한 대화는 우리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젊은 대원들은 과거의 불만을 터놓았고 저는 제 오만했던 태도에 진심으로 사과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팀워크를 경험했습니다. 소방 장비 전문점에서 한국산 장비를 구입하던 날 저는 마치 인생의 새 장을 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기존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판매원이 장비의 특성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고집했던 신념이 깨져야만 더 나은 소방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새 장비를 받던 날 소방서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미국산 광신도 라미레즈의 한국산 장비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처음에는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불편했지만 점차 그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제시카가 제 새 장비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장비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제 삶의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또한 팀 내 인간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 권위주의적 태도 때문에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제 젊은 대원들도 부담 없이 다가와 조언을 구하곤 했어요. 산불 발생 한 달 후 LA 소방서는 소방 장비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했고 저는 이 평가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곳에서 저는 한국산 장비 도입을 격렬하게 반대했었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국적이 아닌 성능을 기준으로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회의는 격렬한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산 장비만을 고집하는 고참 소방관들과 변화를 원하는 젊은 대원들 사이의 대립이 첨예했죠. 과거의 저라면 당연히 전자의 편에 섰겠지만 이제 저는 두 세계를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양측의 우려와 바람을 경청하고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소방서는 장비 선택의 폭을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LA타임즈와의 인터뷰는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제 변화의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저와 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는 특히 제가 25년간의 신념을 버리게 된 결정적 순간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가능한 솔직하게 제 경험을 전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의 변화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LA 화재 속에서 진정한 영웅은 누구였나? 25년 경력 소방관의 충격적인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일요일 특집에 실렸고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소방관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고 미국 소방 장비 산업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국노 한국 장비 대변인이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이제 그런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만큼 저는 성장해 있었어요. LA 소방서가 한국산 소방 장비 100세트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관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과거 제가 가르쳤던 신임 소방관들이 이제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라미레즈가 무서워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초청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동료들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한미 안전기술 포럼에서 연설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을 때 저는 여전히 긴장되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청중들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과거의 편견, 위기의 순간, 그리고 변화의 과정까지. 저는 여전히 미국 소방산업을 사랑합니다. 그건 제 DNA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맹목적인 충성심은 없어요. 이제 저는 성능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장비를 선택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포럼이 끝난 후 미국 소방장비회사의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과거에 그는 제가 존경했던 인물이었고 저는 그의 비난을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저의 솔직함에 감사를 표했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변화는 대립이 아닌 협력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소방장비 공장을 방문한 경험은 제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 장비의 우수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테스트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과 극한 환경 테스트 과정을 보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들의 헌신은 제가 소방관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산불 발생 2년 후 저는 소방서에서 승진하여 장비 관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독선적인 태도 대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려 노력합니다. 특히 신임 소방관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미국 소방관 협회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저는 한때 미국산 장비의 우수성만을 고집하며 다른 가능성을 차단했었죠. 이제 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비를 국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소방관이셨고 미국산 장비에 대한 제 신념은 사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아버지라면 제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곧 답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제이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이야.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 그걸 인정할 용기를 가져라. 산불이 발생한 지 2년,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소방관이었고 여전히 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더 이상 좁은 시야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